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7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1일 제23대 오범식 상주소방서장님의 취임식 및 정례조회를 가졌습니다. 신임 오범식 상주소방서장은 칠곡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7년 소방간부 후보생 9기로 공직에 입문해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장과 소방본부 행정과장, 영덕소방서장, 영천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상주소방서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강한 추진력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우수한 현장 지휘 능력으로 녹조 근정훈장과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했으며 지난 2024년 경북 최초로 전략 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평가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오범식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배려가 살아있는 따뜻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친절한 자세로 시민을 응대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최고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7월 3일부터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주체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발전 특구와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등 상주시 주요 교육시책 현황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는 7월 3일 초중 교직원을 시작으로 고교 학부모와 고교 교직원, 교육 관련 단체, 초중 학부모 순으로 5일간 진행되며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매년 아이들은 상주의 미래다라는 가치 아래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는 온마을 스쿨버스 등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도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공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함께 모아 행복금고 정기기부에 동참한 연꽃식당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인증한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정화 대표는 작은 나눔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가게 2호점으로 선정돼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배달하는 연꽃 식당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상철 상주부시장은 지난 8일 내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과 시도 전환 사업 관련 국도비 지원 건의를 위해 경북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일 김학훈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우리시 당면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도비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과 경천섬 일대 관광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회상나루 관광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사업, 경천섬 주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경천섬 테마화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3일부터 중화지역인 모동면과 모서면, 화동면, 화남면, 화서면의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모서면 소재 서부 분소에서 포장 미생물 공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부 분소에서 포장 미생물을 공급받으려면 우선 본소에 있는 농업미생물 2관에서 사전 등록 후 공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카드 지참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부분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낙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제12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경북도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농촌 복합 서비스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성과 사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며 문화와 복지, 경관, 환경, 소득 창출 성과 사례, 유휴시설 및 빈집 활용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이 중 낙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농촌 만들기 분야 경북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낙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로 찾아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셔오는 문화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진행되는 전문가 현장 평가 후 전국 12개소에서 6위 이내에 선정될 경우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선은 오는 9월 17일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원은 지역 내 성인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정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8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조리기능사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이 직업능력 강좌 3개와 라인댄스와 요가, 캘리그라피 등 문화예술 강좌 22개, 홈베이킹과 홍차 소믈리에 등 인문 교양 강좌 10개로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으며 총 35개 강좌에 497명을 모집합니다. 상주시의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성인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2만 원이며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수강 신청은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상주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상주시 상수도 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수돗물 품질 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발간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수돗물의 품질과 생산, 공급 과정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제1차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에 따라 제작됐다는 점에서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상주시는 지난 3월 지방세 전자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 후 지방세 징수율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전자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세자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체납액 500만 원 이하 체납자 6,551명을 대상으로 19,675건의 안내문을 전송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 전년 대비 징수율이 5% 증가했고 체납액이 17% 감소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안내는 별도 앱 설치나 수신 등록 없이도 납세자의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 전자문서 형식으로 본인만 열람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낮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납세자도 실시간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납세 효과와 이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했습니다. 상주시 모서면에서는 지난 8일 긴급 이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근 지역에 설치 추진 중인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해 논의하고 민경섭 이장협의회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해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옥천군 청산면 삼방리 일대이며 해 폐기물 종합처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설 예정지는 정산 1리 마을과 불과 1.4k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허가가 완료될 경우 호음 1리와 정산 1리를 지나는 2차선 도로가 주요 진입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모서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로 인해 청정지역 이미지 실추와 농업 기반 붕괴에 따른 생계 위협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안전사고 증가 등을 이유로 격렬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2025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쿨썸머 페스티벌을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23일간 운영합니다.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족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로는 대형 풀과 워터슬라이드, 영유아 풀을 비롯해 2025년에는 유수풀과 워터버킷 등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추가돼 다양한 재미를 더해줄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부분 시설에 그늘막을 설치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운영기간 1일 2부제로 운영되며 1부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휴장을 합니다. 이용 방법은 1부 300명, 2부 300명 선착순 입장 가능하며 20명 이상 단체 이용객은 이틀 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환경관리과 공무원 2명과 환경공무관 3명은 시민의 민원 요청에 따라 소각장 운영업체인 한종산업개발의 협조를 받아 소각장 내 적재 장소를 수색해 한 시민의 잃어버린 물품을 찾아 안전하게 돌려줬습니다. 지난 7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패션거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시청 당직 민원 접수 후 즉시 담당자가 공무원과 환경공무관에게 물품 분실 내용을 전달해 소각장 관계자와 합심해 소각장 내 생활쓰레기 적재 장소를 2시간여 동안 수색한 끝에 물품을 찾아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에 물품을 돌려받은 시민은 상주시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7월 9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5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의 이우택 정책연구위원을 초빙해 상주시 맞춤형 인구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에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현재의 인구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인구 유입의 성과를 보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상주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매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필요 이상의 자책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날 다른 사람의 다정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당장 반짝이는 성취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오로라는 우주의 에러인데도 아름답잖아요. 에러도 빛날 수 있어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획한 일이 아니어도 실패여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 같아서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이기찬의 미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질 때 늘 하던 짧은 인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픈 거니.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릴 때 그때서야 이별인 줄 알았어. 제발 가지 말라고 차갑게 떠나지 말라고 가슴 아프도록 외쳐보지만 너는 떠나간다고 나의 손을 놓는다고 나를 두고 돌아서 버린 너.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점점 멀어져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내가 다가요.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내가 싫어. 정말 사랑했었다면 나를 사랑했었다면 가는 길에서라도 한 번쯤은 돌아봐줘. 이거 하나만 알고 가, 이 말 하나만 듣고 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도 날 잊으면 안 돼.